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좋지 못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 그리고 더불어서 이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죠.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장 막판까지 지속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장에서 상승 테마를 꼽아보자면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로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죠. 이 중국에서 요소 관련된 이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시간의 거래부터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먹었고 정규장 내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테마성 종목의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선별적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통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혹은 오늘 급등했던 종목 위주로 저희가 10가지의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10가지의 종목이 대진을 통해서 배틀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중에 딱 한 가지의 종목, 원탑 종목 오늘 전문가님께서 뽑으실 겁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종목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비 vs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장에서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수출 제한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성으로 올라붙고 있는데, 일단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비료 관련주를 엮이면서 갭 상승 출발을 했죠. 이 종목 좀 지금 상한가 풀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흐름 보여졌는데 지금 27%, 28%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테마주를 잡아야 될지 혹은 실질적인 수혜주를 잡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역시 테마성,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입니다. 일단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비료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경농 같은 경우에는 농약 관련주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테마성 내에서도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인벤티지랩 vs 지니너스입니다. 이번 주 장 내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먹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온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이슈가 있었죠. 이 내년까지 먹는 위고비 약 개발에 완료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헬스케어와 협업을 해서 암 진단뿐만 아니라 당뇨 관련해서 이 AI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당뇨 관련주랑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투탑이라고 들 수 있죠.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인데 사실 간밤에 미국에서 애플을 비롯해서 기술주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 장비,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보합권 내에서 버텨주는 흐름 보여져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 신형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갔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4%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 투톱, 이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꼽아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입니다. 히린 vs 한미글로벌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인프라 관련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방한을 했다, 이런 이슈 속에서 두 종목 모두
모두 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도 있고 거의 27% 가까이 급등을 했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과연 그래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지,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이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10종목 간의 대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안에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과연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전략 포인트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수급주, 급등주 포착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맥스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을 뽑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주식라방 금요일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8일 금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어지러운 혼돈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테마주를 잡아야 될지 혹은 지금 눌린 종목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풀이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이브 방송 금요일 방송에는 처음 출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개편이 됐죠. 네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금 이제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쉽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장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전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조금 힘든 시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주식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좀 포착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전문가님께서 단기 매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될까요? 뭐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테마주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이끄는 지금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어차피 또 이슈가 조금 이제 붙어주는 종목들,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으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나 그쵸? 아니면 뭐 맥신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솔직히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맞죠?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진위 공방과 네. 상관없이 뭐 진짜 상관이 우리가 없어요. 봐야 될 만한 테마다라는 그러니까 소식 속에서 결국에는 올라가고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쏟아붓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런 잠깐 이런 테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저 이제 포트를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2023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리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공략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시초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그렇게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시외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보통 아침에 갭 상승 출발을 하죠. 그쵸? 당연히. 예.
근데 오늘 보통- 장에서도 뭐 비료 네네. 관련주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갭상승 오늘 첫 종목도 출발했고. 그런 게 있던데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잘 없어요. 예, 거의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이 괜히 뭐 시외에 좀 올랐다 싶어서 그 다음날 뭐 시초가 매수로 하거나 진행을 하면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큰 코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전문가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근데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죠. 아. 어떤 테마가 지금 돌아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예견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뭐 단기간에 뭐 바로 어떻게 뭐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조금 들고 있으면은 충분히 강한 힘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충분히 많이 담아 놓는다면은 자 거기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테마를 공략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쉽게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뭐 방산 관련주 뭐 우리가 미리 담아 놓는다 이러면은 어떤 이슈가 이제 동반이 됐을 때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여석이 있을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슈가 조금 덜 이제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선별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일단 최근 시장이 좀 어지럽죠.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괜히 올라가는 종목 잡으려고 했다가 손절만 한 15% 이상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최근의 증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미리미리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건지 어떤 종목에 이슈가 붙고 수급이 붙을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주린이보다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데요.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으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좀 서두를 길게 했어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 라이브 배틀 과연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혹은 어떤 종목이 원탑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 저희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결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테마주들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오늘도 테마주도 들고 왔고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지만 지금 오늘 장에서 매물이 출회된 종목들도 들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될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 배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비 vs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먹었고 정규장 내에서도 뭐 상한가를 먹었다가 좀 풀리기도 했는데 테마주인 조비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롯데 정밀화학을 봐야 될까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근데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할지에 따라서 다른데 왜요? 그냥 두 개가 뭐 달라요? 그렇죠. 이제 뭐 급등이 나오는 거는 솔직히 조비가 좀 더 이제 그런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자극적이죠. 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목은 오늘 제가 롯데정밀화학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비료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뭐 경농도 그렇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거의 같은 테마에서 지금 골라왔어요. 골라왔는데 이 조비라는 회사의 이제 자회사 계열사로 경농이라는 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비료 쪽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점상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 출발을 했어요. 상한가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저희 점심시간에 12시쯤부터 조금 이제 다시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외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상한가 자리에서 일단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한 2% 3% 정도 마이너스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뭐 이런 뭐 요소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요소수 좀 대란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은 이게 거의 두 번째로 일어난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솔직히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맞죠. 네. 우리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일단 근데 뭐 정부에서 네. 지원책을 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안 믿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 아닐까요? 원래 이거 주식 시장 보시면은 서로 남을 잘 못 믿는 그런 게 좀 자주 펼쳐져요. 예. 네. 자주 펼쳐지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어차피 정부의 비축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발표도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결국에는 요소가 지금 이제 수출이 통제가 되니까 중국에서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정확하게 통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 이제 통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시장에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어제 시외에서 상한가를 찍었다고 이런 종목들 시초가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구간.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롯데정밀화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슈를 받아줄 때보다 이렇게 이슈가 잠깐 동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좀 담아 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도 나와주는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롯데정밀화학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기대감도 충분히 동반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케미칼 쪽, 화학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영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이런 요소 관련해서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그 그린 소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린 소재라 하면 뭐 우리가 건설에서는 뭐 페인트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 약품이라고 사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캡슐 이런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 끝에 좀 코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이만큼 갭 상승을 10% 정도 띄우고 시작을 했지만은 네. 지금 한 5% 정도 빠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그럼 기준으로는. 이런 빠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빠질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매집을 빠지면 해갈 수 있다. 어떡할까요? 더 빠지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아니요. 뭐- 손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손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지금 왜냐 그러면 진짜 충분히 바닥권이거든요. 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변곡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저점이 한번 형성된 부근 근처에서 지금 다시 튀어오른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비중을 이제 늘려서 막 물타기를 대응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미래 가치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 시간만 좀 같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시간만 좀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거의 빨리 가는 종목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갈 거라고 보시나요? 빨리는 안 갑니다, 솔직히. 좀 예. 그래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들고 그렇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제가 좀 성격이 어떤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급한 종목도 좋아요. 원래 네.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급한 종목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손절가를 정하고 매매를 하든지 맞아요. 결국 우리가 뭐 호미로 막으니까 나중에 가로로 막는 것처럼 그 결국에는 5% 손절 볼 거 나중에 한 50% 되면 손도 못 써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75% 되면 네.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게 이러면서. 분명히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물리기 시작하면 자기 위안을 이제 삼죠. 나는 원래 이 가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물리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물려도 좀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런 단기적인 테마로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주가 한번 보셔도 조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요소 관련해서밖에 거의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상한가 출발을 했지만은 뭐 지금 우리가 조비를 지금 우리가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고 봐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2,400개 종목이 있는데 굳이 조비라는 종목을 현 시점에서 좀 현 위험해 시점에서 보이는. 요소 이런 이제 이슈로 솔직히 중국 쪽에서 소식이잖아요. 저는 중국 쪽 소식을 잘 안 믿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미 사실 조심해서 두 번째 들어가야 된다.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중국이 이 무기 자원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페라이트도 그렇고 뭐 이번 요소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 위주로만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비는 우리가 그냥 뭐 넘어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왜냐 그러면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상한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갭을 띄우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차트의 주가를 보시면은 갭을 띄운 부분은 차트가 좀 이제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격도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봐요.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주말이 또 지나고 나면은 이 이슈는 거의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오늘 금요일 특히나 금요일 시장에서 이런 이제 재밌는 먹잇감이 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굳이 이런 종목들 따라가지 하지 마시고 말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이런 관련주들 중에서 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많은 롯데정밀화학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비랑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주식 라방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봇이 대세님께서 오늘도 로봇만 돈줄 나는 증시네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들고 온 대진표 내에는 로봇주는 없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산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 간략하게 그렇죠. 들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간략하게. 굉장히 아니, 좋아요. 너무 네. 간략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로봇이 대세님께서 굉장히- 이름도 로봇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 발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장기 미래 먹거리로 보시면은 충분히 뭐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테마라고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퍼 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30% 4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행복한 고민이에요. 한 달 정도 보유를 했지만은 여기서 근데- 언제 팔까? 근데 이것만 저 생각을 같은 하면 경우는 이제 신규 매수자 입장이니까 그 물량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매수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제 짧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신규 매매자 미리 준비 못하신 분들은 솔직히 당해야죠, 맞죠? 미리 왜 시장을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저 혼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미리 준비를 못하신 분들, 네. 우리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팔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그쵸. 주가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정확하게 이제 내려면은 그런 사람들 좀 늦게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더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혹시나 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면은 지금 같이 뭐 좀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채팅방 참여를 해주신다면은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로봇이 대세님께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풀어보고 현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코멘트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비 vs 롯데정밀화학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는 롯데정밀화학에 이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밖에 되지가 않죠. 이 요소 관련된 이슈로만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린 소재 성장 기대감까지 동반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오히려 이 단기 급등주인 조비보다는 좀 롯데정밀화학처럼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오늘도 똑같은 테마인 것 같습니다. 효성 OMB vs 경농인데요. 두 개가 뭐 사업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비료이고 경농은 농약인데 둘 다 제가 보기엔 테마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테마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더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만약에 이 두 종목 중에서만 딱 고르라 그러면 네. 효성 OMB를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오, 왜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 지금 결국에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중국의 요소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짜 만약에 통제가 됐어요. 네. 우리가 이슈 말고 진짜 통제가 됐으면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거 요소수 대량 관련해서도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이슈 때 미리 여러 공급망을 확보를 해놨어요. 확보를 해놨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유기질 비료 전분을 제조를 하고 있고 지금 재료도 좋고 실질적으로 재료도 좋고 이미 이런 이제 이슈가 이제 불거질 때마다 미리 우리가 공급망을 미리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 관리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현지에서도 지금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추가적으로 매출도 더 이제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비료 관련주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솔직히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네. 언제 투자해야 되나요? 왜냐면 이제 봄에 이제 씨앗 부릴 때 투자를 해야죠. 여러분 뭐 겨울에 누가 땅 파서 맞죠? 씨를 심겠어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죠. 네네네. 상식적으로. 주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만 빠르게 생각하면은 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하지만 것처럼 고점에서 많이들 실수를 하시죠. 맞죠. 이게 여러분들 뭐 돌파 매매하면서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오지 못하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행을 좀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미리 발빠르게 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만 더 빠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효성 OMB랑 경농 뭐 차트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차트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작년에도 보시면은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이 끝나갈 때 2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계속 이게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제자리 걸음이고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크게 변동이 없이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실질 이게 왜냐 그러면은 박스권 흐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하기가 좋은 게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수익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오늘처럼 이슈가 좀 동반이 됐을 때 주가가 그런 부분들 이 흐름들을 한 번씩 깰 거예요. 차트에 이런 우리가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깨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매도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맞죠? 이게 쉬운데 사실 손이 빠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실을 보기 십상이죠. 오히려 이게 손이 느릴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우리가 이런 이슈가 시외에 등장을 해서 네. 시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상한가를 맞아요. 달성을 하거나 기본 5% 이상씩은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진짜 그런 종목들은 손 빠르신 분들이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정 구간 지금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매도를 진행하는 그래 이제 정말 쉽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최소한 뒤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결국 우리가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돈을 만약에 우리가 벌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그렇죠. 말해서 잃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최소한 원금은 까먹지 말아야 되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40% 50%씩 물려 있는 분들이 허다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에서 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깜짝으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효성 OMB vs 만약에 이 앞전에 얘기했던 롯데 정밀화학 전문가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테마주 혹은 뭘 보실 건가요? 롯데 정밀화학인가요? 저는 만약에 이 두 종목 중에서 아까 롯데정밀화학이랑 지금 효성 OMB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롯데정밀화학이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든 4개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다 뭐 흐름이 비슷해요. 오늘 이제 전부 다 갭 상승을 해줬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 지금 굳이 이런 이슈에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이거 만약 경동 같은 종목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은 11,000원에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지금 10,000원 초반대로 내려왔죠. 이미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는 깔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조금 담아놓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로봇이 대세님께서 이 로봇에도 궁금하지만 일단 여기 요소 관련주나 사료, 곡물 이 테마성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내주시면서 중국 한마디에라고 이야기를 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세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효성 OMB vs 경농 두 개 중에서는 효성 OMB를 택하셨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약에 진짜 수출 규제가 만약에 진실처럼 이게 된다면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위기 관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 때문에도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인벤티즈랩 vs 지니너스입니다.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마다 꿈틀꿈틀 되잖아요.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만약에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요즘에 그 좀 살을 좀 빼려고 맞아요, 약을 맞아요.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베티지랩이 조금 더 우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이나 뭐 재료상으로 보면은 지니너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장에서 사실 인벤티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너무 좋습니다. 이 내년까지 먹는 위고비 사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싹 센다라고 하죠. 이 비만 치료제가 주사로 하는데 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인벤티지 랩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이 약품은 아니지만은 저도 네. 이런 비슷한 그런 이제 약품의 도움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경구 뭐 비만용 치료제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지금 계속 종반적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또 갭상승을 해서 출발하고 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음봉으로 지금 맞아요.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런 종목들을 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입을 할 건가요? 아니면 말 건가요? 인비티지랩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니너스랑 본다면은 그러면 인빈티지 랩이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접근할 아니 거면? 그러니까 제가 종목 두 개를 벗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제가 인비티지를 공략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니너스도 충분히 주목을 좀 받아줄 수 있고 지금 AI 의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맞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지니너스도 충분히 20%대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네. 윗꼬리 달고 한 15%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입니다. 맞죠?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이렇게 튀어줬을 때 오히려 조금 눌림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지 못했잖아요.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종목 충분히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공략을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네.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두 종목 중에서 진짜 내가 예수금이 좀 부족해서 한 종목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지니너스가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슈가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게 결국에 뭐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은 재료 소멸로 그쵸. 좀 적용할 가능성이 근데 높아가지고 둘 다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종목 중에서 지금 세 세트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원탑 종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대결 종료하셨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인빈티지랩 vs 지니너스 둘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지니너스를 좀 더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AI 의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붙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탑 종목이 없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전략 제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을 준비하셨네요. 삼성전자 vs 하이닉스.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삼성전자를 한 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HBM3 공급 계약을 했다, 뭐 엔비디아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삼성 관련해서 로봇 사업도 막 있으니까?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히려 더 재료가 많은 거는 삼성전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우리 국내 코스피 시총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쵸. 종목이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죠. 그러니까 쉽게 솔직히 선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맞죠? 선이 나가진 않을 텐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6만 7천 원대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라고 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이 그때 이제 엔비디아 그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그 전날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려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이 정도 주가 6만 7천 원 이하에서 준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준비해봐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0% 정도는 충분히 챙겨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린 건 72,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 보시면은 지금 월요일날 시장 보시면은 네. 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삼성전자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은 솔직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 무거운 종목으로.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삼성에서도 지금 AI 반도체 결국에 지금 AI 시장이 커지고 미국의 엔비디아 시총이 굉장히 급격하게 불어난 그쵸. 이유가 AI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시총이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올랐어요. 맞아요. 연초에 무섭게 대비해서.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주가가 150% 정도 오른 그런 이제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국내는 솔직히 그렇진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진 못하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AI 기술에서도 지금 삼성이 굉장히 기술 공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도 충분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고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스마트싱스 기술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과연 두 종목 중에선 어떤 종목이 매수 우위에 가연인지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유망한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재료가 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AI 기술로도 계속해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럽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피싱이 지금 유럽 쪽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럼 다섯 번째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 vs 한미글로벌 인프라 관련주, 뭐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이 종목 오늘 장에선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자, 그게 있어요. 네옴시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를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쉽게 이제 테마성으로 좀 봐도 되고 네.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인 이제 테마로도 조금 살펴보실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9월달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한 11월달까지 뭐 네옴시티를 들고 나오지 않은 전문가가 없어요, 맞죠? 아, 맞아요. 그때는 진짜 별명이 또옴시티였습니다. 어, 또 이제 네옴시티하고. 이제 지겹다. 그러니까 이제 또홈시티. 지금 뭐 최근에 2차 전지 이슈가 계속 재탕이 되면서 그렇죠. 또 차전지라는 그런 거랑 별명이. 이제 똑같이 과거에도 이 네옴시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1년여간 거의 1년여간 지금 주목이 거의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트들이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둘 다 과거에 보시면은 네옴시티가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옴시티가 만약에 관련 이슈가 조금 동반이 된다. 지금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현재에서 지금 수주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주들로는 한미글로벌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 두 종목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한미글로벌에 조금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림도 사실 건설기계 내에서는 좀 그래도 대장 많이들 알려진 종목 아닌가요? 히림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둘 중에 뭘 하나를 선택했다고 여러분 이게 뭐 이 종목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종목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히림도 혹시 매수 타점을 여기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금 좀 눌렸을 때 잡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게 히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뭐 사우디 방한 이슈가 있었고 지금 국부 펀드 총재가 이제 맞아요. 방한한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하는 지난주 맞아요. 금요일에 상한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맞죠?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조금 힘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흘러주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동반될 때 상한가 이제 딱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빠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빠질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이 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 주체는 이 양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 안에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양봉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내려오면은 한번 담아봐도 저는 그럼 좀 더 충분히 괜찮다. 빠져야지 담을 수 있다고 그렇죠. 이런 지금보다는 얘기인가요? 솔직히 조금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왜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은 좀 쌀 때 최대한 조금이라도 뭐 10원이라도 더 쌀 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10원이라도 더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 그렇게 빠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뭐 기다렸다 그냥 올라가면요? 네. 그럼 안 사면 되죠. 시원하시네요. 종목이 왜 그렇게 이 시장에 종목이 2,400개가 있는데 그쵸. 굳이 여러분들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릴 종목이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종목 세트 대결을 종료하셨습니다. 히림, 한미글로벌 이 종목들이 사실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된 이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죠.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방한을 한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이번 주 장에서 상한가를 먹었고요. 히림 같은 경우는 한미글로벌도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 출회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좋은 분위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아직도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서는 한미글로벌이 좀 더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종목 세트 저희가 라이브 대결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이 원탑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10가지 종목 했거든요. 10개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된다는 점 꼭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시는 원탑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굉장한 이슈로 몰고 왔다가 지금 1년 동안 거의 외면이 받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다 뺐는데 누가 또 집어넣어놨어요, 맞죠? 예, 굳이 이걸 또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라면 다 알 텐데. 네. 사우디 우리 금고직이라고 저도 하는데. 이름이 어려워갖고 그냥 사우디 굳이 발음이 국부펀드라고. 어려운 걸 굳이 자료로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거는 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네. 미리 말도 안 해주시고. 자, 그래 방한을 했는데 삼성이나 뭐 현대자동차, SK 등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총수와 이제 전체적으로 회동을 가지고 또 정계 인사들과 좀 이제 회동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의 수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톤급 이제 굴착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더 이런 이제 장비들, 건설기계 장비들을 총 50대 정도 수주를 했었습니다. 수주를 해가지고 이미 인도가 끝났어요. 인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논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원팀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 우리가 우크라 재건할 때도 발족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건설사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사를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근데 우크라이나 뭐 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옴시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건설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 수주가 이제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매출로 이어져 가지고 충분히 이 회사의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보통 오르는 게 대부분의 주식이에요. 뭐 그러면 이게 되든 네. 안 되든 것보다는 일단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그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씩 이렇게 국부펀드가 총재가 방한을 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동반이 될수록
주가들은 꿈틀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는 거죠. 사실 이런 네. 조그만한 이슈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크게 반응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네옴시티에서 삼성물산이 뭐 수주를 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못 보셨잖아요, 맞죠? 그쵸? 사우디 가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맞죠? 저 장관님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쵸, 모르죠.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그냥 수주를 했다.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규모 이런 부분들은 수주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그냥 기대감으로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관련주들 중에서 또 이슈를 좀 보자면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수도를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건설 금액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옴시티 뭐 600조, 700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크라 재건 뭐 2,000조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40조가 등장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뭐 북미에서나 뭐 이제 중국이나 굉장히 인프라 건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부동산 부양 대책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충분히 이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일부러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마지막까지 끌려고 마지막에 히림 vs 한미글로벌을 들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뭐 그냥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제일 밑에 한 거지 그런 의도는 굳이 없습니다. 예. 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를 관련한 실제 수주로 이어져 가지고 자 23년 상반기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 앞으로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국내 삼성전자, 현대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삼성디스플레이, 용인 기흥 캠퍼스 등 신축 공사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랑도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재료가 더 많네요. 네옴시티 말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옴시티 하나만 막 보고 매매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받아주는 그리고 우리 국내 1위 그냥 대기업이잖아요. 실제 말하고 그쵸. 삼성이 대기업인데 거기서 이게 수주를 했다, 신축공사를 수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이제 탄탄한 해외 산업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외에서도 지금 수주 물량을 받아와서 사업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이제 국내 보시면은 미래 보시면 지금 데이터 센터나 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뭐 수주를 좀 받아올 그런 이제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지금 이 한미글로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옴시티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맞죠? 지금 뭐 2030년, 2040년까지 지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지어질지 정확한 거는 안 나왔잖아요. 네, 뭐 더라인 이런 거 옛날에 뭐 그 설계도 보셨어요? 우리가 빌딩처럼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맞아요. 뭐 그 솔직히 그냥 아직까지는 아직 이 우리 기술로는 아직 바로 구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쵸? 굉장히 그 스마트 미래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일률적으로 지어진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대감만 그렇죠.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관련주들은 이제 이슈가 이렇게 동반이 될 때마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앉아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오전만 해도 한 3%대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3%대 네.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왔더라고요. 보합권까지 왔는데 자 우리가 이 눈치가 금요일 없네요, 시장 종목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아까 히림 같은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히림은 자 우리가 이 장대 양봉 상한가를 찍었는 저번 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찍고 우리가 오늘까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간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준 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돈다발님께서 한미글로벌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했는데 뭐라고 보시나요?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만 이거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바닥권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고 지금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 자체가 과거에도 우리가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좀 급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지금 이슈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왜 지금 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네옴시티를 가지고 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원탑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인 한미글로벌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직접 수주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도 있습니다. 이 삼성과 연관돼서도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 되는데 제가 자세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왼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한미글로벌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